오늘은 기다리시던 다팔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다운로드는 오너클랜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너클랜 메인 홈페이지고요. 화면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손쉬운 상품 통합 관리 다팔자로 하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쉽고 성능 좋은 상품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다팔자는 제가 뭐 여러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써보았지만 꼭 저희 회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프로그램이 쉽고 편리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배우시는데 가장 여타 프로그램보다 가장 시간이 덜 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하는 마켓들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11번가, 롯데온, 지마켓, 옥션, 티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마켓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어, 여기 있는 마켓들의 상품만 다 등록을 하셔도 대량 등록을 하시는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팔자에 대한 설명들이 쭉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팔자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다팔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받아주시면 다운로드 폴더함에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받아지실 거고요.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이 설치 파일을 이제 까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행이 되고 나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실 거고 제 거는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왔는데 그 창에는 사장님 오너클랜에 로그인 하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점 관리라는 창부터 먼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마켓들 추가해서 상품 등록하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아주 처음이신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점 등록하시는 방법 딱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다팔자가 지원하는 마켓들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 마켓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저희가 요거 사장님들이 직접 추가하실 수 있도록 여기 오픈 API 키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도 업체 코드, 액세스 시크릿 키 확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너클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링크가 연결이 되면서 쿠팡 윙에 들어가셔서 추가 판매자 정보에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페이지도 뜨고요. 나는 페이지보다는 강의가 조금 더 편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너클랜 쇼핑몰 창업 원격 평생교육원 들어오셔서 창업센터 교육과정 눌러주시면 여기에도 다팔자 초기 세팅 4번에 있죠. 보시면은 각각 상점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직접 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 때 같이 안 해드리는 이유가 다팔자가 은근히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영상 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1번가를 해보겠습니다. 별칭은 그냥 사장님이 마켓명 붙여주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콘만으로는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저는 마켓 명으로 써주는 편이고요. 11번가 입력해야 될 칸 오픈 API 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오픈 API 키 확인하는 방법 들어가셔서 자, 11번가 셀러 오피스에 이동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1번가 셀러 오피스 저는 미리 좀 로그인을 해 두었고요. 이제 여기가 셀러 오피스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오픈 API라고 쓰여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쭉쭉 내려서 오픈 API라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등록 확인 누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서비스 등록 확인 누르면 저는 이미 오픈 API가 있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사장님들은 아마 이 창 먼저 뜨실 거예요. 여기 창인데 사용자 정보와 개발 담당자 정보 창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보 넣어주시면 되세요. 사장님 성함, 홍길동,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별표가 없는 것들은 그냥 패스해 주셔도 되거든요. 전화번호 굳이 넣으실 필요 없으시고 휴대폰 번호, 업무용 번호 넣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사용용도 그냥 상품 등록이라고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발자 정보도 사장님 정보로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뭐 입력이나 확인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첫 단계가 끝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될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하시오라는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그러면 네, 동의하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고 넘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 체크. 요거는 그냥 이 창 뜨시면은 그냥 동일하게 등록하기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셀러 API 정보 수정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여기서 사장님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오시면 바로 호스팅 여부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리셔서 직접 입력 클릭해 주실 거고요. 개발 서버 IP, 개발자 PC, 상용 서버 IP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네이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나의 IP 주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장님들이 지금 쓰고 계신 IP 주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 IP 어드레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IP 복사하셔서 여기 세 곳에다가 동일하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가 담당 MD를 사장님이 직접 원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MD 연락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쭉쭉 내리시면은 브랜드 패션 쪽, 트렌드 패션 쪽, 스포츠 패션 쪽 이렇게 있는데 사실 MD님하고 소통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뭐 광고를 돌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MD님하고 이야기를 할 일은 별로 없고, 저는 이제 그냥 사장님들께 농담으로 이름이 마음이 드시는 분 고르라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추후에 나는 광고도 한번 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카테고리 지정하셔서 해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띄는 이재명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님 모셔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등록 눌러주시면 되세요. 등록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이쪽에 API 발급이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API 발급이라고 여기 뭐 승인 요청이나 이런 문구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 승인 요청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난수와 이제 영어가 섞인 이 번호가 뜨는데 이게 오픈 API 키입니다. 오픈 API 키. API 키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11번가나 쿠팡에 있는 그런 마켓을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API 키가 틀리거나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과 마켓 사이에 연결이 끊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API 키 우리 이제 다팔자에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하면은 여기 오픈 API 키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체크 눌러주시면 이거 이제 업데이트 정보라서 잠시 꺼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이 추가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이거 복잡하실 수 있는데 상점 관리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 추가해서 마켓 등록하셔야 하지만 다 저희가 자료, 강의든 블로그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참 조금 이제 보기가 불편한데 자, 그래서 다팔자의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마켓을 등록하실 때마다 마켓이 추가가 되실 거고 위에 아이콘을 위에 말고 여기 있는 페이지를 먼저 보실게요. 자, 11번가 상점에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고요. 상품 자동 판매 중지 삭제 기능, 상품 자동 판매 재개 기능,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상품 관리 기능, 가격 인하 상품 관리 기능, 상점 비우기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들 제가 이따 상품 불러오고 나서 같이 한번 봐드릴 건데 지금 한번 불러와 볼까요? 제가 DB를 따로 준비하긴 했는데 불러오기 기능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전부 불러오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했습니다. 전부 불러오기란 상점에서 판매 중지는 제외하고 판매 중인 오너클랜 상품을 다팔자로 불러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불러오기를 하시면 자, 아까는 마켓에 딱 이름만 있었는데 앞부분에 화살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미분류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여기 있는 상품들이 제가 전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다팔자 쪽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 코드, W 코드와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번호가 있고요. 옆에 이미지, 상품명, 판매가, 생성일, 그리고 판매 상태. 판매 중지도 몇몇 개 불려오긴 하네요. 그래서 전부 불러오기를 하게 되시면 생성일이 불러온 날짜 기준으로 잡히게 되시고요. 불러오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따로 기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저저번 시간에 DB 제작하는 방법 배우셨죠? 오너클랜에서 DB 다운로드 기능 사용해서 DB 제작하는 방법 배우셨고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올리는 날에도 한번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장님들이 오너클랜드 제작한 DB를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룹명은 이번엔 이미지 호스팅 DB가 아니니까 저는 다팔자 기능 안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수수료, 배송비 얘네들은 일단 다 생략을 할게요. 자, 사실 다팔자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마켓에 대한 정책과 이해가 좀 같이 동반이 되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마켓별로 강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얼추 대충 들으시고 막 급하게 다팔자 상품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는 마켓 하나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형식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시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나는 조금 더 빨리빨리 상점에 상품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원격 평생교육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미리 예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보면 제가 다팔자의 오너클랜 DB 다운로드로 받은 파일을 불러왔고 마진이랑 마켓 수수료를 입력해서 이쪽에 다팔자 기능 안내라는 폴더명으로 미등록 폴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미등록 폴더가 있고 미분류 폴더가 있죠. 제가 이걸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은 다팔자 기능 안내라는 그냥 일반 폴더가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팔자에서 생길 수 있는 폴더의 유형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등록이라는 글자 옆에 979라는 숫자가 있고요. 동기화할 상품이 979개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팔자에 지금 상품을 넣어놓은 거고 마켓에 업로드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미등록이라고 쓰여 있죠. 마켓에 등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9개는 마켓에 동기화할 상품이 979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제가 네모박스 체크를 해보면 얘가 카운팅도 해줍니다. 979건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이렇게 또 해제가 되겠죠.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11번가 마켓은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가 500개 정도밖에는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등록할 수 있는 하루 1일 수치보다 제가 등록하려고 넣어놓은 상품의 수가 더 많죠. 한 470개 정도, 80개 정도 더 많은데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지당 상품 수라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셔서 500개 지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클릭해 봤을 때 500건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 반영 눌러주시면 이제 동기화라고 해서 마켓에 등록이 되는 작업입니다. 글자를 좀 읽어드리자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읽어드리지 않고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EW 코드의 이 대표 이미지의 상품, 이 상품명의 상품이 오늘 생성되어서 이 아이콘 보이시죠? 등록이라고 문자가 뜨는데요. 이 작업란에 이 아이콘이 떠 있다. 이 아이콘, 이 상태 반영 아이콘이랑 똑같죠? 등록을 해야 할 상태에 있는 상품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 3개 정도만 체크를 해서 상태 반영을 눌러주면은 다팔자에만 있던 상품이 이렇게 작업이 된다고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면서 마켓에 실제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등록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면은 여기 있는 500개가 전부 다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 동기화 중에서 실시간으로 작업되는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업 현황 눌러주시면은 작업 현황 이 페이지 눌렀을 때랑 동일하신데 작업 현황 페이지로 와서 11번가에 내가 직접 수동으로 동기화 돌린 작업명은 이제 상품 등록 작업한 상품들이 100% 완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3개 돌려드렸죠. 3개 중에 성공한 개수 3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시도했는데 전부 다 등록이
등록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상태에는 성공이라고 쓰게 되고요. 작업 시간은 2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6초 만에 끝났네요. 그래서 상품 등록되는 속도가 좀 다팔자가 괜찮은 편이에요. 빠른 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장님들마다 체감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빠르다는 그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이 제가 지금은 900개 정도의 데이터만 넣어놨지만 앞으로 작업하시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속도는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으세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이 위에 있는 것도 제가 500개 잡아서 얘는 상태가 바로 반영은 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15개 정도 성공을 했고 그 비중이 3%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 진행 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는 상품들의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직 대기 중, 얘는 성공을 했고 마켓에 등록이 된 거죠. 마켓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상품 코드도 조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현황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대에 머물러 있는데 세로 고침을 해보면 29%까지 수치가 올라갔어요. 조금 더 상세한 내역 확인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봐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DB 말고 다른 DB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못 올렸어요. 그러시면은 작업을 취소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업 현황 요 메뉴로 오셔서 여기 있는 이 일시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이 시점에서 작업이 멈추고요. 완전히 삭제를 하겠다 하시면 이 네모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정지되었던 게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저는 잠깐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라고 해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실패가 2건 있고 성공이 188건이네요. 미등록 폴더로 잠깐 가서 자, 그러면 분명히 상품을 등록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터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 3개짜리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시면 동기와 실패, 동기와 대기, 가격 인상, 가격 변동, 가격 미변동 요 밑에 있는 건 잠깐 나중에 보고요. 자, 전체를 선택해서 제가 해지를 하고 동기와 대기 것만 눌러보겠습니다. 동기와 대기 것만 눌러보면은 자, 변동이 없죠. 여기 이제 이 아이콘, 등록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동기와 대기 상태에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변동이 없었던 거고 이 동기와 대기 해제하고 동기와 실패 것만 골라서 보겠다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패된 작업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에 실패할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사장님들이 이제 좀 놀라신 마음에 상품을 등록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여쭤봐 주실 때 여기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건 지금 봤을 때 상품 등록 실패 중복된 태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11번가에서 중복된 태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은 엑셀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공급사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넣을 때 중복된 태그를 넣어서 11번가에서 이걸 보고 중복된 태그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고 엑셀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W 코드를 비롯해서 상품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 키워드 부분이 있습니다.
키워드 부분 클릭해서 보면 원래 여기에 이 상품이 스노우 체인이네요. 스노우 체인이면 공급사가 뭐 스노우 체인이라든지 겨울 차량 상품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었어야 되는데 키워드 작업을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없음, 키워드 없음, 키워드 없음으로 중복된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 상품을 꼭 올리고 싶다 하시면 클릭하셔서 이게 지금 엑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더블 클릭하시면은 커서 깜빡깜빡하면서 수정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원하는 키워드 입력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보이지는 않지만 상품 정보가 수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태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은 엑셀에서 키워드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다시 등록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상태 반영을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불이 떴을 때는 반영 제시도를 눌러서 이 오류 표시를 없애주셔야 돼요. 자, 아까 스노우 체인이었죠. 이 상품이네요. 제가 아까 반영 제시도를 눌렀더니 이렇게 등록 아이콘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상태에서 상태 반영을 해주시면 마켓에 등록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지금 이 네이처 그랜드 토탈 케어 이 상품은 고시 유형 코드에 해당하는 고시 항목 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사장님들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이 상품을 꼭 올리고 싶다 하시면 저희 오너클랜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쇼핑몰 판매자 연합이라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저희 오픈 채팅방 상단 공지사항에 링크 다 걸어 드렸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시고 네이버 카페에서 이 카페명 검색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시게 될 부분은 판매자 Q&A 쪽인데요. 이쪽에 오셔서 고시, 정보고시, 단팔자 오류, KC 인증 오류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질문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11번가는 유난히 이런 고시 정보에 대한 오류들이 좀 많이 뜨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굳이 상품 등록은 하지 않고 내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등록을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상품 등록 시 인증 정보 없음으로 등록 체크를 하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11번가에 우리 아까 상품 등록할 때 인증 정보 없음으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켓 강의해 주시는 분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증정보가 상세정보 별도 표기로 되어 있는 상품을 인증정보 없음으로 등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너클랜에서 상품을 공급사가 올려두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양말 상품을 올려두었는데 이게 사실은 인증정보가 KC 안전 인증정보가 있어야 하는 상품인 거예요. 애들 장난감이 조금 그런 게 많습니다. 강아지 장난감이 나왔네요. 새 장난감도 있어요. 반려동물 용품은 인증이 필요한 게 그다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근데 하여튼 공급사들도 이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좀 떼다 붙이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KC 안전인증 정보가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로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KC 안전인증 번호 몇몇몇몇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넣기보다는 상품을 등록할 때 고시 정보에 따로 표시를 해주어야 답하자에서 읽어오고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답하자에서 이미지, 뭐 상세 페이지 이미지 리딩까지 해서 정보를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품 자체는 인증을 받은 게 맞는데 공급사가 표기를, 정보를 안 넣어놓다 보니까 답할자에 등록이 안 되는, 아까처럼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인증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증 정보 없음으로 등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둔 체크박스입니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인증정보 없음으로 변경하여 등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장님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증정보가 있지만 없음으로 등록을 해서 뭐 나중에 마켓에서 인증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정말 인증정보가 필요한 상품인데 공급사가 상세 페이지에도 안 넣고 제품 정보에도 안 넣어둔 거예요. 그게 정말 인증 없음으로 등록이 되면서 뭐 누군가 제 상품을 찾고 이거 KC 안전인증 필요한 상품인데 안 넣어두셨네요.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한 번도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런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끄고 사용을 하시고, 저는 그래도 좀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올려보고 싶어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의류나 뭐 겨울철엔 전기장판들도 이제 전기를 쓰다 보니까 KC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아까 실패했던 그 건도 이미 실패가 된 거는 이거는 이미 정보를 불러올 때부터 저희가 인증정보 없음으로 등록하겠다라고 해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웠다가 아까처럼 DB 다시 추가하셔서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여기 작업에 뜨는 오류들이 사장님들이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저는 그냥 쿨하게 지워주는 편이에요. 꼭 쿨하다는 게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쿨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상품 삭제 눌러서 지워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사장님이 좀 공을 들여서 뽑으신 DB는 오류가 떴을 때 작업을 하셔도 의미가 있는데, 랜덤하게 뽑힌 상품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키워드 실패했던 그 키워드 3개 들어가 있던, 키워드 없음 3개 들어가 있던 그 상품도 사실 공급사가 그렇게 성의 있게 올려놓은 상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바쁘시다면 그냥 삭제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등록 폴더에서 제가 상품 등록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상태 반영 기능 알려드렸고, 반영 제시도, 실패했을 때 반영 제시도 할 수 있는 이상 기능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해당 건 클릭해서 정보 수정할 수 있도록 엑셀 다운로드 하시는 기능 알려드렸어요. 이건 꼭 실패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사장님이 이 상품명이 이 상품명 내가 좀 더 괜찮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은 꼭 실패한 건 아니더라도 엑셀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상품명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고 닫고 나오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 계실 거예요. 시간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룹 이동 기능인데요.
이 폴더가 지금 다팔자 기능 안내라는 폴더인데요. 제가 이 두 개 상품을 좀 따로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룹 이동 기능 클릭해서 상품을 이동시킬 새 그룹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룹 이동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이동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미등록 폴더에서 만든 그룹 이동이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당연히 생성이 되겠죠? 아까 클릭했던 두 개 상품 추가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상태 반영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자, 아까 다팔자 기능 안내에서 등록했던 상품들은 다팔자 기능 안내 폴더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 상태도 다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이 판매 상태는 이제 마켓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지 판매 중지인지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둘 다 실패를 이미 등록된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팔자가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반영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원래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건데 일시적인 오류로 지금 등록이 또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은 잠깐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룹 이동해서 제가 두 개 상품을 전부 다 등록을 했더니 이렇게 그룹 이동 폴더로 생성이 되었고 제가 전체 상품을 다 등록을 성공을 했죠. 그러면 미등록 폴더는 알아서 없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따로 뭐 미등록 빈 폴더를 또 지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가 등록을 시도했던 폴더 명대로 등록된 폴더명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미등록 폴더랑 조금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상태랑 그리고 작업란이에요. 작업란. 이렇게 파란색 체크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이게 파란색 체크 아이콘과 빨간색 체크 아이콘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빨간색 체크 아이콘이 뜨면은 사장님들께서 놀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뭔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파란색은 보시는 것처럼 옵션 품단종 가능 상품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옵션 품단종 가능 상품. 자, 옵션이 있는 상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상품 번호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상품 번호 클릭하면은 11번가에서 실제로 사장님이 등록에 성공을 하셔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세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은 단일 상품입니다. 옵션이 없는 단일 상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 선택하는 란 따로 없이 이 상품 하나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고요. 빨간색이면 여기서 뭐 까만색 가방, 빨간색 가방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 상품들로 보실 수가 있어요. 21,800원. 여기서도 판매가 21,800원에 가격도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네요. 그래서 상품 번호 누르시면은 해당 마켓으로 이동을 하고 W 코드 누르시면은 오너클레임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공급가는 16,000원 정도 되시네요.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정말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대표 이미지도 다 띄워두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미등록 폴더에 있는 것보다 아이콘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공통된 기능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룹 이동 기능, 아까 미등록 폴더에서 보여드렸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품을 다른 폴더로 분리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 그룹 이동 폴더로 이동시키고 싶다 하시면 그룹 이동 누르셔서 그룹 이동 이렇게 이미 있는 폴더 명을 적어주시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의 상품 들어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익숙하게 봤던 상태 반영 아이콘하고 반영 제시도 아이콘이 있어요. 자, 반영은 말 그대로 마켓에 내가 이 상품의 상태를 변경해서 올리겠다, 상태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반영이 실패했을 때 이렇게 실패 후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아까 미등록 폴더에서 보셨던 거랑은 다르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저장도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었을 때 열어보시면 W 코드랑 요거 이제 상품 번호거든요.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번호 그리고 상품명 이렇게 3개만 뜹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상품에 대한 정보만 담겨져 있고 가격도 없고 배송비도 없어요. 자, 다팔자에서 미등록 폴더를 거쳐서 상품이 등록되시고 나면 더 이상 다팔자 안에서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가끔씩 이거 유료 배송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무료 배송으로 올렸어요 라고 하셔도 다팔자에서는 안 되고 직접 마켓 들어가셔서 여기 11번가 마켓 들어가셔서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배송비뿐만 아니라 판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팔자가 상품 관리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기능은 없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상품 정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과 상품 관리를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다팔자 켰을 때 이 화면 보여드렸었죠. 자, 다팔자가 해주는 상품 관리는 오너클랜에서 내가 올린 이 상품들을 파는 공급사들이 상품을 품절이나 단종을 시키게 되면 다팔자가 그 정보를 읽어오고 마켓에 자동으로 판매 중지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제가 다른 프로그램도 써봤지만 품단종을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해주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이제 버튼을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사장님이 매일 오셔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어떤 게 품절이 되었고 어떻게 마켓에서 품절 처리를 하고 요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데이터만 있으면 얘가 알아서 저희가 주기를 3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3시간에 한 번씩 다팔자에 있는 데이터를 쫙 검토를 해서 품절 처리해야 될 것들은 품절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동기화 예정 5시 3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다팔자도 5시에 어떤 상품이 품절되지는 않았나, 단종되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검수를 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정말 운이 나빠서 내가 이 3시간 전이면 2시 3분에 다팔자가 한번 품단종을 딱 돌렸는데 다음 3시간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얘가 3시간 동안 그 데이터를 쫙 모아놨다가 이 시점에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3시간 동안은 작업이 안 되실 거예요. 공급사가 품절을 시켜도. 근데 운 나쁘게 고객님께 그때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는 너무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상품 자동 판매 재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공급사가 품절 처리를 해서 우리가 마켓에 판매 중지 처리를 했어요. 마켓에 판매 중지 처리를 했는데 이 공급사가 며칠 있다가 상품을 재입고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 중지되어 있던 거를 다시 판매 재개를 하면은 좋겠죠. 특히나 이제 판매 이력이 한번 팔렸던 상품들은 다시 판매 재개를 해주면 좋은데 그걸 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재입고된 상품은 마켓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재개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단, 재입고 시 가격이 인상된 상품 및 옵션 정보, 옵션 판매 상태가 다른 상품은 예외입니다. 자, 이게 조금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재입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는데, 공급사가 재입고를 하긴 했는데, 가격을 올려서 재입고를 했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재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상품 정보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판매 중지되었던 상품이 그대로 살아났을 때, 그때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옵션 정보와 옵션 판매 상태가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원래는 빨간색 가방, 파란색 가방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보라색 가방이 추가가 된다던가 뭐 그런 옵션 상품에 대한 변경겠죠. 해당 옵션 사용 시 수동으로 품절 처리한 상품이 자동으로 판매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팔자는 W코드 기준으로 상품 관리를 해요. W코드라고 하면 오너클랜에 있는 이 W로 시작하는 상품 번호를 저희가 보통 W코드라고 부르는데요. 마켓에 W코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이걸 수동으로 품절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품절 처리했는지를 고려하기보단 이게 W코드니까 내가 판매 재개를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상품 관리 부분은 공급사가 원래 5,000원에 팔던 상품인데 가격을 높여서 8,000원으로 변동이 되었어요. 저는 5,000원에 원래 팔고 있어서 마켓에 8,000원에 팔았었는데 공급가를 8,000원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만들어둔 기능이고요. 단순 안내로 해두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올린 상품들이라 보이진 않을 텐데 이 판매가 옆에 빨간색으로 위의 방향 화살표 아이콘이 생기실 거예요. 그냥 딱 단순하게 아이콘만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런 안내인 거고요. 나는 인상된 상품은 그냥 다 품절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품절로 눌러주시면 마켓에 판매 중지로 전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실 거고 자동 가격 인상이라는 기능은 우리 아까 상품 등록할 때 여기에 마진이랑 마켓 수수료 입력했었죠. 이 칸을 그대로 좀 구현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급가가 8,000원으로 올랐을 때 마진 15에 수수료 17로 알아서 다팔자가 바꿔주게끔 적용을 하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가격을 자동 인상해주면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단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양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시나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발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 노트북이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자동 가격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좀 프로그램이 많이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마켓에 뭐 22년 12월까지 1만 개의 상품을 올려놨다 하시면은 이제 다가오는 1월, 2월 상품들을 또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올려놨던 1만 개에서 몇 개는 지우고 새로운 상품들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상품을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굳이 순환할 필요 없이 가격 인상된 것들 어차피 비싼데 그냥 자동 품절 처리를 해서 내가 굳이 순환하지 않아도 1만 개의 상품 수에서 알아서 품절되고 빈 공간이 생기게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 품절 기능을 쓰시고요. 저는 그래도 자동으로 가격 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도 쓰십니다. 가격 인하 상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굳이 품절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단순 안내랑 자동 가격 인하 두 가지만 있는데 인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가격이 내려갔으면은 공급가가 내려갔으면 상품이 팔렸을 때 저희한테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사장님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냥 단순 안내만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사장님들 전략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시고, 이 가격 인상 상품 관리, 인하 상품 관리 둘 다 블로기 상품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기를 생각보다 종종 쓰시게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촉박하고 이제 사장님들이 쓰시면서 배워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블로기 상품이 내가 엄청 많다 하시면은 자동 품절로 체크를 하고 쓰셔야 되십니다. 자동 가격 인상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켓에는 이 인상된 가격 반영 안 되고 그냥 계속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자동 품절이라도 시키는 게 안전하세요. 이렇게 기능 설명을 좀 드렸고요. 불러오기 기능은 아까 보시다시피 마켓에 있는 상품 전부 불러오기, 아니면은 전부 불러오기 하다가 갑자기 다팔자가 꺼졌다, 인터넷이 끊겼다 해서 불러오다가 끊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이 이어서 불러오기 기능 써주시면 되시고, 관리 코드로 불러오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서 뭐 추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강사님들께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 비우기도 뭐 모든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다 비우는 기능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다팔자가 3시간에 한 번씩 품절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들은 품절을 돌려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품절 처리를 하고 싶다거나 상품을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들은 크리스마스 상품이라서 이제 내리고 싶다라던가 그런 상황들이 생기실 텐데, 내가 작업하기 원하는 상품들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콘은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판매 중지 상태로 바꾸겠다, 판매 재개를 하겠다, 아니면 상품 삭제를 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들을 이제 판매 중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아이콘을 누를 건데요. 이 아이콘 누를 건데 여기 작업란에 표기가 될 거예요. 지금 체크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판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판매 중지 아이콘이 그대로 와서 붙어 있죠. 자,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마켓에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클릭으로 되면은 사장님들이 오히려 관리하시기에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셔서, 자, 이 작업란에 있는 건 지금 작업을 하겠다고 마킹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마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태 반영까지 눌러주셔야 마켓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판매 중지하라고 작업을 내렸으니까 판매 중지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판매 상태가 아까 판매 중이었는데 판매 중지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필터 열어보시면 미등록 폴더에서는 아까 동기화 대기랑 동기화 실패 두 개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판매 중이랑 판매 중지가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팔자가 혼자서 품단종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뭐 이 상품은 판매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 상품은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니까 판매 중이다,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텐데 여기서 그 판매 상태도 좀 골라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자, 판매 중지가 되었죠? 이거를 다시 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판매 재개라는 기능입니다.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작업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상태 반영 눌러주시면 지금 마켓에 판매 중지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판매 중으로 살아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 옆에 상품 삭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마켓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마켓에 따라 다른데 뭐 쿠팡이 1만 개의 상품이 등록이 가능한데 그 1만 개의 기준이 판매 중이랑 판매 중지 둘 다 포함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매 중지 처리만 했다고 해서 새로운 상품을 등록할 수는 없겠죠. 판매 중이랑 판매 중지 포함해서 1만 개가 차 있는 상태라면 막 여기서 판매 중지한 것만으로는 새 상품을 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 삭제 기능까지 적용을 해서 상태 반영을 해주시면은 이제 1만 개에서 9,995개 9,995개로 상품이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자, 마켓에서 보시는 거랑 마켓에서 작업하시는 거랑 동일하세요. 제가 11번가에서 이 상품을 판매 중지로 돌리고 싶어요. 테스트. 자, 이렇게 판매 중지로 처리를 했고요. 판매 중지되었죠? 새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판매 중지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상품 삭제까지 해주셔야 등록이 가능한 마켓들이 있습니다. 11번가는 조금 예외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삭제를 해주셔야 빈 공간 하나가 생겨서 상품이 등록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품들 판매 중지 굳이 안 거치고 바로 상품 삭제 눌러서 상태 반영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마켓에서 상품 삭제 누르면 자, 목록 삭제는 판매 중지, 종료, 금지 및 승인, 거부 상품만 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판매 중인 상품은 상품 삭제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하실 때 판매 중인 상품이어도 여기에 이제 판매 중인 상품이어도 내가 이 상품을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판매 중지를 눌러서 한번 동기화를 시켜주시고 동기화가 돼서 여기 판매 중지로 바뀌시면 판매 중지로 바뀌시면 판매 중지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있네요. 판매 중지된 것을 다시 한번 상품 삭제로 상태 반영을 해주셔야 마켓에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팔자가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 맞는데 초기에 기능 배우시는 거는 좀 양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다 강의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판매 재개로 아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 사장님이 작업을 하시려고 상품 삭제를 눌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강사님이 상품을 삭제하고 싶으면 판매 중지를 했다가 삭제를 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기억이 났다던가 그때는 사실 이렇게 판매 중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근데 판매 중지를 하려고 이렇게 아이콘을 눌렀는데 생각해보니 이 상품이 아니고 이 상품이었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원래 체크 아이콘으로 되돌리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 되돌리기 버튼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상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요거 딱 3개 뿐이고요. 그 옆에 있는 강제 삭제는 기능이 달라요. 요거 2개를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세요. 상품 삭제, 쓰레기통 모형만 있는 건 마켓에서 상품을 삭제하겠다라는 아이콘인 거고요. 강제 삭제는 여기 밑에 글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상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판매 중이든 판매 중지든 상관없이
다팔자에서 데이터를 강제로 지우고 싶을 경우 실행. 마켓에 영향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전체 누르고 강제 삭제를 누르면 상품을 강제 삭제하시겠습니까? 강제 삭제된 상품은 다팔자에서만 삭제가 되며 마켓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팔자에 있는 데이터만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강제 삭제된 상품은 더 이상 다팔자의 품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팔자에서 지웠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팔자가 품절 관리도 못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지워버리시고 나면 다시 동기화로 하시려면 마켓 상품 불러오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기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전부 불러오기 기능이겠죠. 이 기능으로 불러오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류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불러오기 상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왜 만들어 두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없기는 해요. 근데 사장님들이 다팔자에서 상품 삭제를 안 하시고 마켓에서 직접 상품 삭제를 하셨다던가 그러면은 마켓에는 상품이 없는데 다팔자에만 상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쓰시는 기능이세요. 강제 삭제.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다팔자 통해서 상품을 중지시키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강제 삭제 기능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들만 알아두셔도 다팔자를 운영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필터 기능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다 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판매 중인 것들만 모아보실 수가 있고 판매 중지인 것들만 모아보실 수가 있고 판매 중지인 거 마켓 번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시품절로 구매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 중인데 동기화 대기건들만 보고 싶다. 없네요. 동기화 대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동기화 대기라고 하면은 다팔자가 5시에 한 번 더 동기화를 돌릴 예정이잖아요. 얘가 그 3시간의 간격 동안 품절된 것들을 이렇게 미리 마킹을 해둡니다. 마킹을 해둬서 사장님들이 보시면 체크 아이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X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5시쯤에 판매 중으로 이게 상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시면 지금 이 상품 상태를 보면 판매 중에 동기화 대기로 검색을 하셨을 때 얘는 왜냐면은 5시에 작업이 될 대기 상품들이니까 판매 중에 동기화 대기권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얘가 혼자 동기화 대기로 있다가 5시에 작업을 했는데 작업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미등록 폴더에서 우리가 등록에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기화 실패건도 모아서 보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동기화 완료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기화가 완료되어 있는 체크 아이콘들만 모아서 보시는 거세요. 그리고 옆에 가격 인상만 체크하시면 또 가격 인상 건들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원하시는 대로 판매 중지인 상품들 중에서 동기화 실패 건만 보고 싶다, 동기화 대기 건만 보고 싶다, 이 둘 다 보고 싶다 하시는 형식대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네. 기능들에 대해서 웬만큼 설명을 드렸고, 여 위에 보시면 아마 오늘 프로그램을 까신 사장님들은 여기에 10만 개의 상품이 있을 거고요. 다팔달을 이미 운영 중이신 분은 5만 개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저희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코인. 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만 코인을 드려요. 10만 코인은
상품을 하나 등록할 때마다 마켓에 상세 반영이 돼서 상품이 등록이 될 때마다 한 개씩 차감이 되고요. 만약에 10만 코인을 다 썼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오셔서 충전을 눌러주시면 11,000원, 부가세 별도여서 11,000원 기준으로 10만 코인을 충전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신규 사장님도 이제 10만 코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월 1일마다 무려 5만 코인까지 채워드리고 있어요. 2월 1일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코인 개수가 5만 개로 충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잔여 코인이 5만 개 미만으로 있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10만 코인을 받았는데 내가 2월 1일 시점까지 한 7만 개 정도까지, 3만 개 등록한 거죠. 7만 개 정도의 코인이 남았어요. 그러면 5만 코인을 더 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7만 코인 그대로 남아 계실 거고요. 코인이 5만 개로 채워지는 건 이제 5만 개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5만 개를 월에 다 쓰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적립금을 충전해서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굉장히 순단 정도 해주고 속도도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단에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상점 관리 누르셔서 내 상점 어떤 게 추가되어 있나 보실 수도 있고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새로운 마켓 추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기능이고요. 업데이트 정보는 아까 처음에 다팔자 켰을 때 뜨는 이 창 내용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마켓 그룹 순서 변경 요거는 이제 11번가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마켓이 추가되어 있다면 그 순서를 이렇게 잡아다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거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지엽적이고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다팔자 웬만한 기능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상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하시고 나면은 꼭 다른 건 몰라도 상품 자동 판매 중지 삭제 이 기능만큼은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공급사가 상품 품절시켜도 마켓에서 괜히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으실 거고요. 이 다팔자는 프로그램을 켜두셔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놓으셨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끄거나 컴퓨터를 꺼버리시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절전 모드로 돌려놓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팔자는 항상 켜두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켜게 되면 지금 다음 동기화 예정이 6시 9분으로 미루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이거든요. 제가 동기화는 3시간 단위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팔자를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3시간이 되지 않아도 동기화가 한번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팔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품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상품의 판매 중지가 찍혀져 있는데 3시간 기다리기 너무 그렇습니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상태 반영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다팔다 껐다 켜시면 요거 알아서 상태 반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다. 알차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다팔자는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다이어리 같아요. 기능들은 이것저것 있고 상품도 이제 쉽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관리를 하느냐, 품절된 상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서 효율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쓰시면은 기능이 어렵다기보다는 상품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카페에 정말 자료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수수료 검색을 하시면 판매 팁, 마켓별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라고 게시글이 있고요. 이게 21년도에 올려진 거긴 한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켓별로 뭐 총 등록 가능한 개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SSG는 폐점이 되어서 이건 조만간 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마켓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쓱 보시고,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수수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상품 등록할 때 여기에 입력했던 이 마켓 수수료를 아까 17로 입력한 거 보셨을 거예요. 17로 입력을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최대 수수료 17인데 카테고리 수수료가 13이고 제휴 채널, 뭐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다음 쇼핑이라던가 이런 데 제휴를 해서 보내겠다 하시면은 제휴 채널 경유 수수료 2%, 할인 수수료 2% 해가지고 4%의 수수료를 이 카테고리 수수료에 더 얹어서 총 17%가 되신다.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어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다음 마켓 강의 때 분명히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들어보셔도 되시고요. 요건 제가 예습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공지사항 강의해드리면서 자료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고객센터, 여기 이제 쇼핑몰, 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이거든요. 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 들어오셔서 고객센터에서 자료실에 말고 스트리밍 강의 자료 쪽으로 오시면 제가 공지사항 제작 문구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 올려두었으니까 지금 공지사항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문구들 참고하셔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컴퓨터의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사장님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강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블로그나 풀토나 엑셀러스로 올린 상품도 다 불려오나요? 블로기가 되는 기준은 W 코드만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품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품에 판매자 코드가, W 코드가 있기만 하면은 다 파일자로 불러오실 수 있으세요. 미등록 폴더 말고 마켓에 상품 등록한 폴더명 옆에 숫자가 들어간 빨간 원이 생기는데 자동으로 동기화 하나요? 아니면 직접 동기화 시켜주나요? 닫아질 껐다 켜도 숫자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동기화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동기화가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동기화가 돌렸는데도 숫자가 남아있다 하시는 거는 실패건이거나 이게 실패가 되어서 얘가 동기화를 계속 돌려도 실패로 남아있는 애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건들은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고 걸러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재개 기능을 켜두지 않으신 경우, 이걸 비활성화 시키신 경우에는 그래도 비활성화 시키셔도 여기에 요 판매 재개 아이콘이 찍혀요. 판매 재개 아이콘이 찍히기 때문에 그 건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는 거있을 수도 있으세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각 상점에서 삭제하면서 새 상품을 올렸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요.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상품을 삭제하시는 경우, 그 삭제한 상품을 다파이자에서 다시 등록을 하실 때 오류가 좀 생깁니다.
위메프도 좀 그런 건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는 웬만하면은 답할자에서 해주시면 되시고, 11번과 이시라면은 동일한 DB,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삭제를 마켓에서 했던 DB만 아니시면은 올리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이 노트북을 처음 써서 삭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맞아요. 요거는 11번가 강의 때 듣게 되실 건데, 11번가는 상품 순환이 아니라 상품 계속 등록 형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수료표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컴퓨터가 꺼지는 순간까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아마 사실 프로그램을 써보셔야 궁금하신 게 생길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전체 불러오기를 시키면 원래 등록되어 있던 폴더로 불러오나요? 무조건 미분류 폴더로 불려옵니다. 무조건 미분류 폴더로 불려오세요. 자, 그러시면은 질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더 이제 계시다가 궁금하신 것들 생각나시면 여기 오픈 채팅방으로 글 남겨주세요.